네, 출석 체크 지금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두 단원씩 이루어지게 되면 교양으로 읽는 서양 과학사를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압축해서 수업을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처음에 1장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에게 모나리자, 또 최후의 만찬을 그린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켈란젤로, 천지창조나 피에타, 또 모세와 같은 이제 조각을 또 많이 남긴 작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이제 3대 화가이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라파엘로라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저자는 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교재 17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이 아테네 학당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이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총 본부가 되어지는 곳에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이 로마에 가서 이제 바티칸 이제 박물관이죠. 거기 들어가서 직접 이 아테네 학당을 보았는데 그림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전면에 해당되어질 정도로 큰 대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학당에는 총 54명의 인물들이 여러 시대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철학자들, 그리스의, 그리고 또 그리스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아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카톨릭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 어떤 작품을 넣어놓겠습니까? 신앙심이 뛰어난 모세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이런 종교와 성경과 관련되어진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그려놓거나 또 상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생뚱맞게 이 바티칸 성당 가장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티칸 성당에 철학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왜 이 바티칸 성당의 벽화로 이 철학자들을 세웠을까가 이 저자의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기독교의 심장부인 바티칸에 초대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교재의 저자는 철학자들에게 타협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므로써 기독교의 포용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테네 학당을 그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그 가치관, 세계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신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종교적인
세계관 또 가치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성과 논리와 과학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세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와 과학은 또 종교와 이성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과학이 또 이런 종교를 탄압하고 또 종교가 또 세력을 얻게 되어지면 이런 과학을 탄압하는 이런 대립적인 모습을 오랜 기간 동안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에서 그런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또 기독교가 종교가 이런 과학자들을 품으려는 의도 하에서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글씨가 여러분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어떤 것이냐 하면 뭐 이렇게 물리 실험실에 있는 이런 기자재들, 또 화학이나 생물의 이런 방대한 기자재들을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과학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근본이 무엇일까? 또 만물의 근본은 무엇일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는 이 고대의 철학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도 뭐다? 과학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철학자하고 과학자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재의 저자는 결국 철학도 어떤 사람의 어떤 진리와 또 법칙을 체계화한 학문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과학도 어떤 자연의 현상과 법칙들을 체계화한 그런 체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 과학도 철학도 똑같이 같은 맥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결국은 종교와 또 이 과학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융합해질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중간고사의 첫 번째 문제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중간고사의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저자는 이 과학의 발달과 또 이런 종교의 발달에 대한 이런 긴장관계들을 계속 설명해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차후의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유신론에 대한, 나는 유신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 또 어떤 사람은 무신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진화론을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이런 토론을 해볼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내가 왜 진화론을 더 선호하고 믿는지, 나는 창조론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고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저술 목적이 뭐라고요? 종교와 과학이 합일점을 찾을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다라는 바탕에서 쓰여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로 선택한 이 교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배움에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을 존중하고 또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책의 저자의 논점을 쫓아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고사의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과학이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방향이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이 책의 결론하고는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나는
신앙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과학도 결국은 이제 사람을 파괴할 뿐이고 더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학은 필요 없고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이제 15가까지 이제 배우면서 어떻게 종교가 과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또 과학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진화론을 믿지만 종교를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고, 또 내가 신앙인이지만 과학을 배척하거나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을 또 존중하고 하는 그런 성숙함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관식 1번 문제 중간고사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1번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워크숍은, 여러분이 이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이제 안 한 것 같은데, 성적 평가는 출석이 20%이고, 그 다음에 역량 평가, 즉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창의 융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80%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주관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서술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앞과 기말고사 앞에 여러분의 워크숍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산해서 성적을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이제 홈페이지 우리 사이버 게시판에 게시물을 통하여서 많이 이제 작업을 할 터인데, 이 저작물이 그 상업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게시판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게 저작권 침해로 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작권을 좀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법에 보면 이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법이 안에서 이것을 용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이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해이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과제라든지 어떤 글을 가져오거나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에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 상황에서는 저작권에 여러분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저작권에 대한 존중과 또 이런 조심은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제 과학이 우리의 사고력, 그다음에 논리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런 과학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탐구 능력을 키워주고, 또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으며, 또 우리가 팀워크를 통하여서 이런 개인 소통과 또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과정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늘 할 것은 매 시간마다 이제 워크숍을 한번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워크숍은 사이버 캠퍼스의 토론 게시판만을 우리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는 이 과제 게시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 게시판도 있고 여러 게시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는 토론 게시판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론 게시판에 오면 우리 이제 공지사항도 토론 게시판에 올려놓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대한 정보도 토론 게시판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토론 게시판만 잘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거나 또 이 정보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토론 게시판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짧은 워크숍을 하나 진행할 거예요. 자, 오늘 할 워크숍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잘못된 과학이나 잘못된 상식에 리서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식물에게 칭찬을 하면 이 식물이 더 잘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혹시 식물에 칭찬을 하면, 또 좋은 말을 쓰면,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 식물이 더 잘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들어주면 이 아이가 좋은 인성을, 또 품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네. 그런데 만약 식물에게, 꽃이나 나무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좋은 음악을 들어주면 이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에오토 마사구라는 사람이 물에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얼렸을 때에 이 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발표를 해가지고 이 말들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이 검증을 해보니까 이 얼음 결정은 어떤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또 좋은 칭찬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 더 반대의 논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파시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러시아 말인데, 이 스파시바는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욕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말이 칭찬인 것 같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욕일 수도 있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식물에게 들렸을 때에 그 식물이 우리 한국의 정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로, 또 좋다라는 칭찬의 말로 듣고 더 잘 자란다라는 것은 이제 어폐가 있다라는 이제 반론들을 계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미국에서 또 이 식물에게 클래식 음악과 헤비메탈을 틀어주었는데, 오히려 이런 클래식이나 헤비메탈이 음악 성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연구 논문도 발표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죠. 가습기에 조금 더 이 안에 있는 물을 이제 소독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소독제를 넣은 것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세균을 없애줄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기 중에 뿌려지면서 그것이 호흡하는 사람의 폐에 들어가서 심각한 파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못된 과학 상식을, 또 과학 지식을 잘못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19를 소독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뿌리면 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접촉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과제는 6분 동안 하는 과제인데, 우리 여러분이 지난번에 해봤던 것처럼 토론 게시판에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또 노트북이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사를 타이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잘못된 상식 또는 우리가 비과학적인 뭐 이렇게 진실, 이런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사나 내용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토론 게시판에 올리면 워크샵 수행이 되어집니다. 제목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번하고 이름을 쓰고, 내용에는 그냥 복사만 해서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끝낸 사람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토론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앞에 3명, 여러분이 올린 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3명,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명의 내용을
어, 읽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6명 중에서 가장 내가 알지 못하였고 좀 영향력이 있는 좋은 리서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댓글로 가장 감명 깊었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었다든지 이런 댓글을 남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댓글을 단 사람들을 제가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지금 이게 배터리가 큰일 났네. 어, 잠시만요. 자, 제 수업 목소리가 잘 들렸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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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이 토론 게시판에 가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문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과제를 수행하고 제가 몇 분들 하고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중에서 익숙해지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위해서 짧게 워크숍하고 바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5분 동안 여러분이 이 워크숍 과제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은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1주차 워크숍 주제는 잘못된 상식이나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제 이런 과학적인 오류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분이 네이버, 구글을 통해서 기사나 내용들을 복사해서 우리 게시판에다가 제목에는 여러분 학번 이름을 쓰고 그다음 내용에는 여러분 복사한 것을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코멘트 따로 안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한 사람은 여러분이 올린 글 앞뒤에 만약에 제일 첫 번째 올린 사람은 뒤로 6명을 리서치하면 되겠죠. 읽어보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에게 댓글로 도움이 되었다든지 어떤 인상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댓글을 달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이 과제 수행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정도만 더 시간을 주겠습니다.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바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서치를 다 한 사람은 자기가 위치한 번호의 앞에 3명, 뒤 3명 거를 읽어보고 도움이 되었거나 또 다른 사람도 읽어보았으면 하는 그 게시물에다가 댓글을 이용해서 그 자신의 소감을 짤막하게 남기면 됩니다. 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도 괜찮습니다.